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요란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의 풍경을 보고 계신데 잔뜩 흐린 날씨인데요. 지금 또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이 비가 끝나면 상당히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7도입니다. 영상 날씨긴 한데요. 자,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거의 없네요. 자, 비 오고 흐린 날씨고요. 우박이 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각별하게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튀르키예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을 포함해서 세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걸 포함해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튀르키예 아시죠? 과거에 터키로 불린 나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해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자, 이따가 관련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아침 신문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부터 가야겠네요. 더불어민주당이 판사회의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사법행정개혁안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각급 법원의 판사 전체가 참여하는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를 직접 심의 의결하고 법원 운영 내규와 사무 분담도 결정하는 구조로 바뀔 전망입니다. 사실상 법원장의 1차 후보 심사권을 판사들이 갖게 되는 셈입니다. 판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대통령 한 사람의 그 뜻에 맞는 사람이 발탁되는, 그래서 조희대 같은 괴물이 탄생하는 그런 구조는 많이 바뀌게 되겠네요. 법조계에서는 비인기 판사가 배제되는 등 주요 보직의 편중이 심해지고 인기 투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인데요. 재판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내걸었다가 판사들 내부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지요. 자, 그 점도 염려할 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징계가 청구된 판사는 징계 확정 전이라도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입니다. 네, 접대 의혹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법관이 재판을 계속하는 일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나왔겠습니까? 직위원 떨고 있나? 자, 퇴직 대법관의 전관 예우 차단을 위해서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대법관 퇴직했단 말이죠. 5년 동안에는 대법원 사건 수임을 못합니다. 네,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도 포함됐습니다. 법관 징계는 최대 정직 2년까지 강화됩니다. 불만이 있습니까? 조희대 직위원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재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여인형 아닙니까? 윤석열한테 말입니다. 여인형은 윤석열이 사전에 비상대권과 계엄 발동을 거론했고, 자신은 30만 육군 중에 계엄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라면서 계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직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엄 관련 훈련이 전무하다면서 대통령에게 무릎 꿇고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해서 법정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선관위, 국회 병력 투입 등은 본인의 형사 재판과 연관돼 있다며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여인형은 계엄 당일 부하에게 선포되면 따르겠느냐라고 묻고 비상 대기 지시를 내린 정황도 드러났는데, 방첩사가 사전 계획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몰랐을 리가 있나? 네, 윤석열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 자리에 윤석열이 있었다는 얘기죠.
체포하려면 미리 조사했어야 한다라면서 체포 준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여인형은 또 여기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둘 다 하여튼 재판에서 형벌을 적게 받으려고 아주 기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같은 남자 입장에서. 다음 소식입니다. 명태균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를 마무리 단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오세훈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 결과 파일이 6건 확보됐고, 오세훈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를 오늘 소환합니다. 쟁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부탁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로 받아보았는가. 명태균 씨는 카톡으로 결과를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오세훈은 카톡을 잘 보지 않는다라면서 부인합니다. 잘 안 보더라도 이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라면. 오세훈은 발신자를 특정할 수 없는 파일이 일부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3,300만 원의 대납의 연결고리입니다. 명태균 씨는 일면식도 없는 김한정 씨가 왜 돈을 자신에게 보냈겠느냐, 오세훈 시장이 연결고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검은 2021년 1월 22일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빌리러 간다는 말을 들은 날, 김한정 씨가 오세훈 집 근처에서 결제한 기록을 주목하며 두 사람이 실제 만났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감치 15일을 명령받았지요.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근데 이 변호인들이 이진관 판사를 직권남용,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항의하던 두 변호사, 감치가 선고됐지만 신원 미확인이라는 법기술을 써서 구치소에 들어가는 일은 이제 불발됐는데요. 구치소가 신원 미확인이라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서 석방됐습니다. 변호인들은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없고 퇴정명령 사유도 없었다면서 감치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감치 재판에서 요청한 보조인 참여를 재판장이 불허한 문제도 이거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방 직후 이들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서 욕설을 퍼부은 유튜브 라이브가 공개되면서 사태는 더욱 격화됐는데요. 법원은 심각한 모욕이라며 징계,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감치 15일을 조건을 갖춰서 재집행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감치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도 했는데, 방청객의 지지 구호 등 다른 법정 소란 행위에도 별도 감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 측은 해당 변호인들이 특검팀에도 모욕적 언행을 해왔다며 관련 자료를 변호사협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이 인간들 아주 그냥 임자 만났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신여대가 지난해 남학생 입학 반대 시위 과정에서 레커치를 한 학생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학교 측 고소와 제3자 고발을 토대로 CCTV를 분석해서 최소 3명 이상을 피의자로 특정했고 현재 출석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문제의 시위는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 요강에 국제학부는 남녀 구분 없이 지원 가능, 이런 조항이 포함되자 발생했습니다. 일부 재학생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겠죠. 남학생 입학을 반대하면서 건물 외벽과 바닥에 레커 스프레이로 항의 문구를 적었고, 학교 측은 공학 전환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학교는 훼손 복구에 약 4억 원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캠퍼스 내 흔적은 대부분 지워진 상태입니다. 비슷한 시기 동덕여대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시위가 있었고 학교 측이 학생들을 고소했다가 6개월 만에 취하했지만 해당 혐의들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입건된 38명 중에 22명이 검찰로 송치돼서 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말이죠. 이 나라의 페미니스트들은 이 학생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고, 이 페미니스트들에게 동화된 민주당 의원들이 학교 찾아가서 동동여대요. 이 학생들 고소를 취하라고 압박을 넣기도 했습니다. 이대남 민심은 이래서 돌아오려다가도 또 돌아섰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해 정치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이 만약에 어떤 회사에 그런 레커치를 하면은 이게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여학생들의 남녀공학 반대 시위는 이게 면책 특권 대상입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지요. 왜 페미들은 그렇게 레커치를 해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그게 성평등입니까? 화가 나네 진짜. TV 뉴스 리뷰 이어갑니다. G20 회의를 마치고 튀르키예로 향하는 기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남북관계가 적대적 대결적 양상으로 변했다며 군사분계선 일대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일체 대화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태죠.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대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전 정부가 쌓은 억보를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얘기하는 것보다 두 번 얘기하는 게 낫겠죠. 끊임없이 노력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확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당장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같은 1달러를 한중일에서 환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안화로 바꿨다면 환전액은 9월 이후 거의 그대로입니다. 엔화로 바꿨다면 이달엔 4.6% 더 받을 수 있고 원화로 바꿨다면 6.1%가 늘어납니다. 달러가 한국에서 더 비싸졌다는 얘긴데 최근 한국의 달러 유출이 유독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서학개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인은 미국 주식 246억 달러 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한 한국 주식은 34억 달러 어치였습니다. 주식 사고 팔기로만 올해 이미 200억 달러 넘게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빨리 그리고 많이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많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더 수급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는 것 같다. 비상계엄 선포를 불과 2달 앞두고 물밑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한다며 선관위 직원들을 신문할 제2수사단 구성이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HID 요원을 포함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인적 사항을 정리해 넘겼습니다. 계급과 성명, 출신,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까지 담겼습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겁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중 40명을 최종 선발해 실제 제2수사단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재판에 나와 노 전 사령관과 통화 뒤인 10월 14일 김용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우라고 지시받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저녁 한 전 총리가 2장짜리 문건을 소지한 채 대접견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내란 특검 측이 제시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이른바 멘붕 상태였다며 이 문건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이 재차 조사 당시 포고령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검사의 유도 질문에 따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16분간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CCTV를 보고서야 이야기한 사실 자체를 알게 됐다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100번 생각해봤는데도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약 한 달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회담의 후속이라며 우리의 합의를 정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이제 우린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했습니다.